황우여 교육부총리죠. 그런데 집무실에 가면 미혼 해결 프로젝트를 위한 현황판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현황판이 있고 왜 교육부총리가 미혼 해결에 나섰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번 이 문제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우여 교육부총리 그 집무실에는 현황판이 있어서 교육부 직원들의 결혼, 미혼한 사람들 몇 명인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예. 아니 근데 저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결혼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교육부총리는 저런 현황판보다는 한국의 결손 가정 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붙여놔야 되지 않는가. 저도 동두천 경찰서장 했을 때 여경들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연애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이 동두천이라는 곳에 있으면 서울에 가서 저 신랑감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격오제다 배치해 주니까 연애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렇게 물론 중요하겠죠. 교육부총리 입장에서는 연애를 해야 애도 낳고 애를 해야 취약 아동이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좀 하겠지만은 이거는 좀 넌센스라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좋은 뜻이긴 하지만은 교육부총리 집무실의 현황판은 무슨 결손 아동 현안이나 뭐 그런 것들 급식 아동이나 뭐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되지 또 하나는 않나. 사실은 사실 가족이 전통적인 가족이 형성돼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고 저출산도 해소되고 또 학생들도 많이 나타나고 하면은 좋죠. 그런데 글쎄요, 결혼이 정상이고 결혼하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비춰질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측면도 있네요. 심지어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혼인했냐 아니면 미혼이다, 아직 결혼 안 했다라는 그 두 가지 용어만 있었는데 최근 이제 비혼이라는 표현도 등장했거든요. 나는 결혼하기 싫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다. 그럼 안 하겠다. 아직도 결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거기에 분류가 되는 만약에 그 미혼 그 직원들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있다면은 만약에 저 현황판에 자기 이름이 올라간 것이 내가 결국은 내 상사들에게 결국 올라가서 결국은 장관에게 내가 결국 누가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글쎄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애초에 좋은 의도와는 달리 어떤 약간의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께서 평소에도 가정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에 굉장히 많이 무게중심을 두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발언들을 좀 살펴보니까 2013년도 때 대표셨죠. 새누리당 대표였을 때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당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보수정당이라고 하는데 보수의 핵심 가치는 가정이다.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주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 새누리당의 존립 가치고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이분의 그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공식 사이트에 자신의 정치 철학이 나와요. 정치 철학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의 수호자. 그래서 이분은 가족과 가정의 울타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자신의 정치 철학을 밝히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가정보호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가정보호법을 보면 효도에 관한 교육을 법제화하겠다. 부양 의무도 법제화하겠다. 또 효도에 대한 포상을 하자. 이런 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이분의 종교적인 뭐 측면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족 또 가정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이 아닌가. 여성가족부랑 좀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교육부 수장으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 아이들이 많아져야 우리 미래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젊은 층들, 그러니까 진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또 낳아야 하는 그 젊은 층이 지금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하는 저 행동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보여주기 정치쇼가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현실이 녹록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은 3포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근데 요즘은 거기다가 두 가지가 더 들어가서 5포 시대라고 그런답니다. 주택 구입과 대인관계 포기하는. 대인관계, 사람 만나는 것조차 하지 않는데가 아니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고 출산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니까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봐야 되지. 당장 현황판 만들어서 왜 결혼 안 하냐, 이렇게 왜 출산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부총리 겸 장관이 현황판을 집무실에 했으면은 뭐 동료를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국장이나 과장이 직원들한테 소개팅이나 미팅 같은 것도 더 주선을 해줄 수 있고 해서 뭐 결혼율을 조금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반대로 뭐 명절 때 집에 가서 결혼 왜 안 하냐 스트레스 받는데 지금 장관께서 부총리께서 현황판까지 돌리니
여러 가지 눈치 보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부에 근무하는 그 미혼 남녀들은 네. 눈이 높을 겁니다. 네, 이 눈이 높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한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교육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종시에 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 출퇴근할 겁니다. 네. 출퇴근을 하니까 길바닥에다가 뿌리는 시간이 많은데 언제 연애를 하겠습니까? 네. 연애 문제는, 결혼 문제는 개인에게 맡겨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교육부에 근무한 눈이 높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성에 안 찰 겁니다. 사실 교육부가 굉장히 좋은 직장이죠. 그런데 네. 그런 걸 떠나서 결혼을 못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준비 중인지 곧 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걸 따져가지고 해야지 그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그런 사기를 꺾고 어찌 보면은 좀 압박을 주는 그런 쪽으로 변질되면은 좋은 의도가 변질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결혼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뭐 교육부총리나 교육부에서는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좋은 취지는 좋은 취지로 봐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당사자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